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35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숫자죠. 거리에는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식당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주식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수가 5천을 넘었으니 이제 6천, 7천도 금방이다 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는데 왜 내 종목은 제자리 걸음일까요?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인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코스피 5천 시대라는데 왜 나는 여전히 가난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종목을 잘못 골랐나 아니면 운이 없었나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개미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말하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돈을 못 버는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시장 자체가 처음부터 개인이 돈을 벌 수 없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당신이 이 화려한 파티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잔인한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어떻게 개인의 주머니를 합법적으로 털어가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의 노후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진실은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앱으로 주식 정보를 확인할 때 그 정보는 이미 상할 대로 상한 정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한 달 전, 아니 3달 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2026년의 금융시장은 정보의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일초에 수천 번씩 매매를 하며 아주 미세한 정보의 차이로 수익을 챙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퇴근길에 유튜브 하나 보고 친구 말 한마디 듣고 소중한 돈을 밀어 넣습니다. 이건 애초에 칼든 사람과 맨손으로 싸우는 격입니다. 아니, 레이저 총을 든 군단 앞에 돌멩이를 들고 서 있는 꼴이죠.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아, 이 기업이 좋구나 라고 느꼈을 때는 이미 주의 모든 호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팔고 나가는 설거지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40대 직장인 김대리 이야기입니다. 김대리는 작년 말 지수가 5천 선을 넘본다는 소리에 모아둔 전 재산 1억 원을 우량주에 넣었습니다. 지수가 오르면 우량주가 제일 많이 가겠지 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수는 5천을 돌파해 5,300까지 왔지만 김대리가 산 종목은 오히려 5% 하락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장이 흐르는 듯 하더니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특정 섹터만 집중 매수하며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은 철저히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심리 조작입니다. 증권사와 금융언론은 여러분이 계속 매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사고 팔아야 수수료가 남고 광고가 붙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포와 환희를 조장합니다. 지수가 오를 때는 지금 안 사면 평생 기회를 놓친다고 유혹합니다. 이른바 포모, 즉 소외되는 것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는 겁니다. 반대로 조금만 떨어지면 경제 위기 전조라며 겁을 줍니다. 결국 개미들은 고점에서 흥분해서 사고 저점에서 무서워서 팝니다. 이 과정을 몇 번만 반복하면 계좌는 너덜너덜해집니다. 매매할 때마다 나가는 세금과 수수료는 덤이죠. 1년의 수수료로만 원금의 5%를 떼인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이너스 5%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여러분의 계좌가 파란색인 진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함정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라고 좋아하지만 그만큼 화폐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2026년 현재 마트 물가를 보십시오. 라면 한 봉지, 달걀 한 판 가격이 몇 년 전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주식 수익률이 10%인데 물가 상승률이 15%라면 여러분은 사실상 돈을 잃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레버리지, 즉 빚내서 투자하는 것의 위험성도 보십시오. 지수가 5천을 가면 뭐 합니까? 금리가 오르면 이자 내느라 수익은 다 깎입니다. 경제는 우리 몸의 혈압과 같습니다. 금리는 혈압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혈압이 높아지는 건데 이때 무리하게 빚을 내서 운동하면 심장마비가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옆집 박 씨가 돈 벌었다는 소리에 혈압이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신용대출을 끌어다 씁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가 5% 오를 때 외국인은 4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은 6조 원을 순매도했죠. 무슨 뜻일까요? 개미들이 무서워서 던진 물량을 외국인들이 헐값에 받아먹고 지수를 올렸다는 겁니다. 지수가 올라가니 다시 개미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외국인은 다시 비싼 가격에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깁니다. 2000년대부터 반복되어 온 이 개미 털기 시나리오는 2026년에도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60대 이 사장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을 주식에 넣었습니다. 우량 주니까 안전하겠지 라며 배당금을 받아 생활하려 했죠. 하지만 지수 5000 시대의 변동성은 무시무시했습니다. 하루에 지수가 3%씩 출렁거리자 이 사장님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고 원금의 20% 손실을 본 상태에서 모든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지수 5000의 화려함은 이 사장님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나라 빚도 생각해야 합니다. 국채는 나라가 발행한 차용증입니다. 2026년 현재 국가 채무가 14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빚은 결국 누가 갚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지수가 올라 자산 가치가 늘어난 것 같지만 뒤로는 막대한 세금 부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앞문으로 들어온 돈이 뒷문으로 나가는 형국입니다. 또 다른 진실은 공매도의 장벽입니다. 지수가 오를 때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들은 개미들을 비웃습니다. 주가가 조금만 과열되면 여지없이 공매도 폭탄이 떨어집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벌지만 오직 상승에만 베팅하는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절벽 끝에서 싸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화려한 지수 5000의 함정에서 당신의 재산을 지키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생존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주식을 잘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판 자체를 읽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현금 비중을 40% 이상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데 현금을 들고 있으라고? 네, 맞습니다. 모두가 흥분해서 불 속에 뛰어들 때 당신은 차가운 얼음물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현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며 폭락할 때 우량주를 헐값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옵션입니다. 2026년의 시장은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40%의 현금이 당신의 멘탈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배당과 복리에 집중하는 겁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타 매매는 결국 통계적으로 필패합니다. 대신 매달 꼬박꼬박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금은 나옵니다. 그 배당금을 다시 주식에 넣으십시오. 2026년 현재 연호 % 이상의 배당을 주는 탄탄한 기업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복리의 마법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자산의 다각화입니다. 주식에만 몰빵하지 마십시오. 금, 달러, 그리고 안전한 채권에도 나누어 담으십시오. 지수가 5000을 넘었다는 건 그만큼 조정의 위험도 커졌다는 뜻입니다. 달러는 위기 때 오릅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달러가 올라주면 여러분의 전체 자산은 방어됩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행동입니다. 오늘 영상 끝나자마자 여러분의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수익이 난 종목은 일부 실현해서 현금을 만드십시오. 마이너스 30% 넘게 물려서 언젠간 오르겠지 라며 방치한 종목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희망 고문은 당신의 계좌를 좀먹는 암세포입니다. 냉정하게 쳐내야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십시오. 남의 말 듣고 투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가 뭐로 돈을 버는지, 경쟁사는 어디인지, 사장은 어떤 사람인지 최소한 그 정도는 확인하십시오.
지수 5000이라는 숫자의 취해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공부하지 않는 투자는 도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거품은 언제나 가장 화려할 때 터집니다. 지수 5354포인트. 이 숫자가 마지막 불꽃일지 새로운 시작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거품이 터질 때 가장 먼저 휩쓸려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2026년의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불을 쌓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천재가 아닙니다. 단지 시장의 생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며 탐욕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환율은 경제의 천입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천이 오르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죠. 지수가 오른다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환율과 금리라는 몸의 신호를 읽으십시오.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골병이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행 가이드를 드립니다. 첫째, 은행 앱을 켜고 대출 금리를 확인하십시오. 변동금리라면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고민하십시오. 둘째, 자산의 10%는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옮기십시오. 셋째, 한 달 생활비의 6배 정도는 비상금으로 주식 계좌가 아닌 현금 통장에 넣어두십시오. 가장 어려운 건 기다리는 겁니다. 남들이 돈 벌었다고 자랑할 때 묵묵히 내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의 돈을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장소입니다. 워렌 버핏의 이 명언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지수 5000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만의 고요한 투자를 이어가십시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대중과 함께 절벽으로 뛰어들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지도를 확인하고 안전한 길로 갈 것인가?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미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실행하느냐 마느냐는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수 5000 시대의 함정에서 살아남으려면 첫째,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공부 없는 투자를 멈추십시오. 셋째, 자산을 나누어 담으십시오. 이 단순한 원칙이 당신의 평생 노후를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속아왔던 건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땀의 대가를 지키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026년의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경제에서는 절대 진리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믿습니다. 진짜 마지막 팁입니다. 주말에는 차트 대신 가족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계좌를 만듭니다. 지수 5000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이 주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산과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